그 원소와 주기율표에서 원소의 말 뜻부터 이제 확인하고 갑시다. 원소란 물질이 있잖아요. 여기 좀 공간 띄우고 그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를 원자라고 그래. 그 원자가 뭐냐 물어보면 보통 기본 입자라고 표현을 하고, 과거의 정의는 원자는 영어로 아톰이잖아. 아톰, 에이톰. 이게 뜻이 뭐야? A가 적부사로 낫의 의미를 갖고 톰이 어근으로 컷의 의미를 가져. 낫 컷이야, 낫 컷. 자를 수 없다. 이게 처음에 돌턴이 정의한 거였지. 아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 근데 현대 과학으로 넘어오면서 쪼개버렸잖아. 코크라는 개념으로 쪼개잖아. 이 원자를 양성자, 중성자로 쪼개고, 심지어 그 양성자, 중성자도 뭐 코크와 전자 이런 걸로 쪼개잖아. 그래서 그냥 기본 입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를 가르치는 건 이제 돌턴식이고, 요즘에는 그냥 기본이 되는 입자다. 이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다음, 그 원소라는 개념이 있어. 원소. 원소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기는 이제 교재에 보면은 기본 성분이라는 표현 써. 기본 성분. 이게 잘 와닿지 않으니까 내가 쉽게 알려줄게. 이 기본 성분 대신에 원자 종류라고 기억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다. 원자 종류. 원소란 원자 종류를 말한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훨씬 더 기억하기 쉬워. 예를 들어볼게. 물질 중에서 물이라는 물질이 있어. 물이라고 하는 거는 O 하나에 H가 2개 붙은 거거든. 이게 원자야. 요거 알갱이 하나하나가 원자야. 이건 이제 물을 구성하는 애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이거를 원자로 표현하면 원자 몇 개가 모였다라고 하면 돼? 원자 3개. 괜찮지? 원자 3개. 그 알갱이를 표현하면 이 3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무거하고 3개라고. 근데 원소를 물어보면 그 알갱이의 종류를 물어보는 거죠. 알갱이 종류. 그럼 종류는 O라는 종류랑 H라는 종류 2종류밖에 없다고. 그래서 원소는 2개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2개가 어떻게 구성되냐? 하나는 그 O, 즉 산소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H, 수소가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원소의 개념이야. 원자의 종류. 이 원소를 다양한 사람들이 제시를 해.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물이 원소다. 물만 원소다라고 하지. 모든 생명체든 물질이든 물에서 탄생하기 때문에 물이 원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물, 흙, 공기를 주장한다고. 꼭 그 물이 계속 들어가 원소에. 근데 물이 원소가 아니라는 걸 증명한 사람이 라부아제어거든. 뭘 해서? 물을 분해해. 그 주철관에다가 펄펄 끓여갖고 물을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분해한다고. 물을 분해한다고. 응? 적어줘야겠다. 이 원소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 분해되면 안 된다는 얘기 기억해. 분해시킬 수 있으면 원소가 아닌 거야. 특히 물 분해되잖아. 산소랑 수소로 분해되기 때문에 물은 원소라는 표현 안 써. 하나만 더 해볼게. 유명한 물질이 있죠. 암모니아라는 거 알아? 암모니아는 N에 H가 3개 붙어 있어. 이렇게. 이게 암모니아거든. 그러면 입자가 몇 개 있어? 기본 입자. 원자는 몇 개야? 원자 몇 개요? 4개. 이것도 역시 동그라미로 표시해주면 질소라고 하는 원자, 수소라고 하는 원자 3개 이렇게. 그럼 여기서 원자 종류인 원소는 2개라고 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 그 N과 H가 있다. N이 질소고 H는 수소고. 진짜 어려운 거 한번 낼 테니까 맞춰봐. C에 H에 COOH NH2. 여기까지만 그래도 얘가 혹시 뭔지 알 것 같아? 모르겠니? 카복실기, 아미노기. 이게 뭐야? 아미노산. 여기가 겹사슬 아니야? 그 겹사슬에서 유명한 물질 한번 그려볼게. 이 자리가 SH가 있어. SH, H도 짝짝이 그려줄까? 이 SH. 여기가 OH고. 이 물질이 굉장히 유명한 거야. 아미노산 20종류 중에서 S, 황을 갖고 있는 아미노산이 2개밖에 없어.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그려놓은 거야 지금.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이거를 보고 원자랑 원소 지금 한번 적어볼래? 아, 저 메모 안 하고 있니 이거?
이런 건 좀 내용 해놓지. 알려주는 거. 이걸 보고서 원자와 원소를 개념적으로 접근해서 개수를 표현해봐. 몇 개지? 했어? 했어? 이영재? 돼? 영준 돼? 정답 공개해볼게요. 원자는 이제 알갱이 하나하나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원자를 11개로 돼 있다고 하는 거고. 원소를 여기서 대답을 잘해야지. 원소는 5개가 쓰였어. 첫 번째가 C, 그 다음에 H, O, N, S까지 쓰였다고. 이렇게. 이름이 C가 탄소지, H는 수소고, O는 산소고, N은 질소고, S는 황이고, 요렇게 해갖고 5가지 성분이 쓰인 게 이게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다. 연습 한번 시켜드린 거예요. 이것들을 묶어갖고 뭐라고 하냐면, 이것들을 묶어서 분자라고 해, 분자. 혹시 분자의 정의 아시는 분? 분자란 무엇이다? 분모 위에 있는 게 분자지. 미안. 분자란 왜? 나 썰렁해. 분자란 성질을 갖는 독립적인 입자를 말해. 성질을 갖는 입자인데 독립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어야 돼. 그래서 2개의 핵심어만 적자. 1번 성질이 나타나야 돼. 1번에 성질이 나타나야 된다. 두 번째가 독립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분자라고 한다고. 그럼 이 분자를 화학적으로 표현한 식을 분자식이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물을 H2라고 적고 암모니아를 NH3라고 적고 시스테인을 생략할게요. 이거 어떻게 다 적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자식이라고 한다고. 분자식. 요것들을 우리가 분자식이라고 한다. 분자식. 분자식이 만약에 뜻을 물어보면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종류와 수를 표현한 식, 이게 이제 분자식이야. 그 원자 종류면은 H랑 O, 개수는 2개, 1개 이렇게. 분자라고 하는 물질은 이런 특징이 있다. 근데 세상에 있는 물질이 분자만 있는 게 아니야. 분자가 아닌 물질도 있어. 이 분자가 맞는 물질, 분자가 아닌 물질이 있다고. 즉 성질을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돌아다닐 수 없는 입자가 있어. 걔네들의 특징이 뭐냐?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존재해. 반복적으로 계속 구조가 만들어지거든. 예를 들면 철이라고 하는 건 철은 철 원자 옆에 철 원자 옆에 철 원자 옆에 철, 그 다음에 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구조야. 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는 분자라는 표현을 안 쓴다고. 그럼 식으로 적을 때 얘는 뭐라고 적냐면 얘는 Fe2라고만 적어. 이거 설명 잘 들어야 돼. 분자가 아닌 애들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며.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Fe1도 철의 성질을 갖고 Fe2도 철의 성질, Fe3도 철의 성질, Fe3967도 철의 성질, Fe39667 이런 것도 다 철의 성질을 갖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식을 적을 때 가장 간단한 비만 적는 거야. 이걸 보고 분자식이라고 그러면 안 돼. 이건 가장 간단한 비만 적은 거라고. 왜냐하면 성질을 나타내는 식이 이렇게 많어. 가장 간단한 비만 적는다고. 얘는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이거 설마 B를 적었다고 해갖고 H4O2가 물입니다 이러면 돼, 안 돼? 아니잖아. 이건 물의 성질 안 나오잖아. 이런 물질이 존재하지도 않고. 예를 들면 H가 6개, O가 3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는. 근데 얘는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게 분자와 분자 아닌 놈의 차이라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표현할 수 있는 식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뭘 쓰기로 했다 우리? 가장 간단한 B만 쓰기로 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F2로만 적은 거야. 이런 물질이 하나 더 있어요. 분자가 아닌 물질 중에서. 뭐가 있냐? 소금이라는 게 있어. 소금은 Na 플러스 옆에 Cl 마이너스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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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플러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돼. 그러면 이게 소금의 성질인데 소금의 성질은 Na랑 Cl이 한 개씩만 결합돼 있어도 그 성질이 나오고 Na 두 개랑 C 두 개가 있어도 되고 Na 세 개에 Cl 세 개 있어도 되고 이게 이 소금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식이 너무 많다고. 그럼 뭐라고 적는 거야? 가장 간단한 B만 적는다고. 그 가장 간단한 B만 적은 게 뭔 거야? NaCl이 1대1로 결합하고 있다를 적은 거란 말이지. 이게 분자가 아니란 말이야. 독립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입자가 아니라고. 이해가 돼? 여러 가지 식을 대표해서 쓴 거는 분자가 아닌 거야. 알겠지? 얘는 딱 이렇게 모여야지만 그 성질이 나오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분자라고 한다고. 자, 요렇게 B만 적는 걸 뭐라고 하냐면 혹시 들어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다. 이걸 실험식이라고 하는 거야. 실험식. 실험식은 그 물질을 구성하는 그 원자의 B를 적는 거야. 물질을 구성하는. 이게 다 치워. 미안, 이거 다 치워버렸구나. 핵심만 적을게. 가장 간단한 B만 적는 거야. 가장 간단한 그 B. B는 항상 정수로 적는 거지. 그 가장 간단한 B만 적는 걸 우리가 실험식이라고 해. 분자인 물질은 분자식으로 표현하는 거고, 분자로 안 돌아다니는 애들은 실험식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이거를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 얘는 분자다, 얘가 분자가 아니다.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을 배우기에 앞서서 원소를 표현하는 주기율 표현권 정리해볼게. 이거 기억 하나 봐봐. 중2 때 한 거야.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런 표 본 적 있어 없어? 있지, 주기율표. 이 주기율표를 그리면 여기 보이는 B랑 SI를 기준으로, 이 기준이야, 기준. B랑 SI 기준으로 짝대기를 쫙 긋잖아? 얘를 기준으로 짝대기를 쫙 그면 왼쪽 애들을 뭐라 그래? 무슨 원소? 왼쪽을 금속 원소라고 그래. 오른쪽은 비금속 원소라고 그래. 단 조심해야 될 게 수소는 위치로 봤을 때 금속 자리에 있지만 성질은 비금속이라고. 수소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야, B랑 SI는 뭐라 그런지 알아? B랑 SI? 이번에 너네 못 풀었겠구나. SI가 비금속이다라는 보기가 있었고 그게 X인 시험 문제가 있어서 기출문제 중에. SI 중금속이라고 해. 중금속. 비금속 아니야. 이 구별해서 써야 돼. 얘는 중금속이라고 하고 뒤에 기출문제 보면은 이 SI 규소는 비금속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X인 보기가 있었다고. 중금속이 맞는 거야. 중. 이것도 발음 똑바로 해라. 중이야, 중. 이거 보고서 중이라고 하는 새끼도 싶어서 중은 네 대가리 밀면 중이고 중금속이라고. 중금속 알겠니? 중금속 아니야. 어서 주워 들은 것도 있어갖고 중금속은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 체내에 축적될 수 있는 금속, 그 중금속들, 카드뮴 이런 거, 그 축적되면 정상에서 벗어나. 그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을 뭐라 그래? 병신 된다고. 진짜로 수은에 중독되면 사람이 증상이 어때요? 신경계를 마비시켜. 그래갖고 신경계가 되게 예민해져. 신경계 교란을 줘갖고 되게 예민해져. 수은 중독. 그 날카로워진다고 하지. 그 음악가 중에서 이 수은 중독으로 가신 분이 있어. 그게 누구야? 베토벤 음악 들어봐. 딱 봐도 신경질적이지 않냐? 뭐 이게 아니잖아. 빰빰빰빰 이러잖아. 가서 그래. 음악이 가서 음악도 그런 음악밖에 안 나오는 거야 머릿속에서. 응? 그리고 수은으로 가셨어. 응? 여튼 뭐 얘기다가 자, 이렇게 원소를 분류할 수 있는데 분자라고 하는 애들은 오로지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비금속만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식을 딱 봤을 때 비금속으로만 돼 있다. 그럼 무조건 분자라고 보면 돼. 비금속으로만 돼 있다. 여기 NH3, H2O 다 비금속으로만 돼 있지? 분자인 거야. 근데 분자가 아닌 물질은 뭐냐? 금속만 있거나 또는 금속 플러스 비금속으로 존재할 때야. 목소리가 그렇게 갈라지네. 금속만 있다는 게 얘야. 철처럼 이렇게 금속만 있거나 또는 이 소금 같은 게 NaCl 이게 금속과 비금속이 섞인 거지. 요런 경우는 우리가 분자라고 안 해요. 알겠냐? 그럼 아주 쉽게 정리하는 방법. 금속이 섞여 있으면은 무조건 분자가 될 수 없어. 화학식에 금속이 하나라도 낑겨 있으면은 여기 뭐 금속으로만 써 있든가 금속이 낑겨 있으면은 분자가 될 수 없다고. 내가 지금부터 퀴즈를 낼 테니까 분자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봐. 퀴즈를 냅니다. HCl. 찾고 있는 CL 어디 있나? 여기 있잖아. 여기. 둘 다 비금속이지? 분자 맞아요? MgO. 분자 아니지? 마그네슘. 금속이 껴있잖아. 맞아? MgC. 아니, MG 또 하면 안 되지. AlCSD. 이것도 금속이 낀 거 있잖아.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판단하면 된다고? 하나 더. NO2. 이건 분자 맞지? 비금속으로만 연결되기 때문에. 괜찮아? 처음 보는 거. 생전 처음 보는 거. SCl2. 분자 맞지? 비금속이니까. 알겠어? 이런 식으로 생전 처음 보는 물질도 우리가 분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고. 이걸 배우면 어떤 문제를 맞출 수가 있냐? 자, 녹슨철이 있어요. 녹슨철을 일산화탄소를 들이부으면 순수한 철이 나오면서 저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돼서 뛰쳐나와. 얘가 이걸로 바뀌면서 산소를 막 떼우는 거거든 이렇게. 그럼 순수한 철이 이렇게 두 개 남는다고. 이게 이제 금속의 재련이라고 하는 거야. 녹슨철에서부터 순수한 철을 얻는 과정. 반응 전에 개수의 합이 몇이야? 4죠? 여기 1이 숨어 있으니까. 반응 전에 개수의 합이 4야. 반응 후에 개수의 합이 몇이야? 5잖아? 맞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반응 전후로, 그러니까 반응 후에 분자수가 증가한다 이런 보기가 나와. 반응 후에 분자수가 증가한다. 오야 X야? 왼쪽은 4, 오른쪽은 5잖아. 분자수가 증가한다. 정답은 X예요. 왜? 여기서 물어보는 게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물어본 게 핵심이 뭐였어? 얘는 분자야 아니야? 아니라니까. 금속 낀 게 있잖아. 분자가 아닌 물질이야. 얘는 그냥 금속이잖아. 분자가 아닌 물질이라고. 그럼 여기서 실질적으로 분자인 얘네 둘밖에 없지. 그럼 분자수가 어떻다고 해야 돼? 일정하다고 해야 돼 여기서는. 알겠니? 그래서 옆에다 적으면 얘는 그 분자수가 증가하는 반응이다 한 다음에 이건 X 칠 수 있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분자는 요거 둘만 분자거든. 얘는 둘만 분자야. 이런 게 이제 화학적으로 개념이 정확히 안 잡혀 있으면 틀리는 문제란 말이야. 분자다 분자가 아니다도 똑바로 구별 못하면 이런 문제 못 푼다고. 분자수가 증가하는 반응이 아니고 여기 분자수가 일정한 반응이야. 왜냐면 저 CO5랑 CO2만 분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 조금 난이도 올릴게요. 비금속으로만 돼 있는 것 중에서 분자가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구조가 나타나는 물질이 딱 두 개 있어. 식만 봤을 때 이게 분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분자가 아닌 게 딱 두 개 있는데 옆에다가 예외로 적어놔. 이 분자식은 이렇게 있지만 분자가 아닌 거 예외. C는 분자가 아니에요. C. 흑연 또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이건 분자가 아니야. 숫자가 안 붙었지 일단. 숫자가 안 붙었다는 얘기는 가장 간단한 비만 적은 거거든. 실제 흑연은 어떻게 생겼냐면
탄소가 3번 결합한 게 계속 반복돼. 탄소가 3번 결합한 게 계속 반복되는 구조가 흑연이야. 다이아몬드는 탄소가 4번 결합한 게 계속 반복되는 구조야. 해갖고 여기 C 이렇게 해갖고 4번 반복되는 구조가 다이아몬드라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비율만 처리한 거야. 1이라는 비율. 알겠니? 근데 만약에 식이 이렇게 나와. C, 60 이렇게 지워져. 그럼 이건 가장 간단한 비가 아니고 60이라는 숫자를 줬잖아. 그건 뭔 거야? 60개가 모여갖고 하나의 성질을 갖는 입자가 된 거야. 이게 되게 유명한 플러렌이라는 입자야. 플러렌. C60 플러렌. 구조 한번 구경해봐라. 플러렌 구조. 이게 C60이거든? 뭐랑 똑같이 생겼죠? 뭐처럼 생겼냐? 축구공이랑 똑같이 생기는 거야.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이 축구공을 사람이 플러렌 보고 그리고 만든 게 아니야. 그냥 뭔가 육각형 원형을 모아갖고 만들어보니까 동그래져갖고 그걸 축구공 처럼 놓은 거거든? 근데 자연에 진짜 그런 물질이 존재하더라 이거야. 탄소 60개가 보여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안 신기하구나. 무슨 이런 플로렌이 있어? 이런 거 말고 뭐 C120도 있어. C120은 더 복잡하게 생겼어. 구겨볼까? C129 이런 물질도 있어요. 되게 복잡하지. 이런 물질도 있다고. 이런 거는 분자라고 하면 돼. 가장 간단한 비인 1이라고 안 적고 숫자를 적었잖아. 그러니까 숫자가 붙으면 분자라고 하면 된다고. 알겠니? 탄소 조심하시고 두 번째 조심할 거. 이거 말고는 나머지는 너랑 분자냐 아니냐를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 SiO2도 분자가 아니야. 이게 석영이라고 하는 거거든. 석영도 분자가 아니에요. SiO2. 계속 반복되는 구조야. SiO2. 어떻게 반복되냐? Si 주변으로 O가 4개 붙고 그 4개 주변으로 다시 Si가 또 붙고 그 Si 기준으로 다시 O가 붙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구조라고. 알겠니? 그래서 SiO2 분자가 아니야. 응? 계속 반복되는 구조야. 분자 아니다. 요거 2개 말고 헷갈릴 일이 없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이 준금속 포함이거든. 진짜 자세하게 알려준다. 준금속 포함 무슨 뜻이냐면 아까 여기 B 있잖아. B. 이 BF3라고 하면은 얘는 분자야. 뭐 BCl3 이거 분자야. 그럼 SI가 들어간 것도 분자라고 취급하냐 하면 그게 아니래갖고 내가 예외를 잡아준 거거든. 분자로 헷갈리는 것 중에서 아닌 거는 딱 2개밖에 없어. 탄소로만 된 거. 그 다음에 SiO2. 요거 조심하면 나머지는 비금속끼리 있을 때 다 분자라고 하시면 돼요. 됐다. 다음. 개념 중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 되게 기초적인 표현인데 처음 듣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원자 몇 개가 모였어? 3개지.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3원자 분자라 이런 표현 써. 3개의 원자가 모인 분자. 그럼 4개가 모이면 뭐라고 하면 돼? 4원자 분자라고 하면 돼. 알겠지? 이걸 이제 어쩌다가 오해가 생기냐면 그 교재에서 그 예를 들어서 H2, O2, Cl2 이런 거를 이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준단 말이야. 그럼 애들이 뭐라고 오해하냐면 똑같은 게 2개여야지만 이런 표현 쓰나 보다 이렇게 오해한다고. 똑같지 않아도 상관없어. HCl도 원자 2개로 된 이원자 분자 맞다고. 알겠지? 다음에 원자 구조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여기다가 원자 구조. 짠. 가운데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원자핵이라고 해. 원자핵. 그 원자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있고 플러스 전기를 띠는 입자. 이걸 우리가 양성자라고 불러요. 양성자. 그 다음에 전기를 띠지 않는 입자가 있어. 이 전기를 띠지 않는 입자가 있어야지만 핵이라는 좁은 공간에 양성자를 붙여놓을 수가 있다고 그랬다. 양성자는 플러스끼리 반발할 거 아니야. 이게 붙어있을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럼 그 반발하는 힘을 능가하는 힘으로 붙잡아주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그게 중성자의 기능이야.
그 양성자 말고 중성자가 있고요. 그 주변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입자가 이렇게 있어. 요걸 우리가 전자라고 그래, 전자. 자, 양성자의 이 전하량을 한번 비교해볼게요. 세 개. 양성자는 전기적으로 플러스 1, 중성자는 제로, 전자는 마이너스 1이다. 괜찮지? 질량을 비교하면 양성자가 1이면 중성자도 대략 1, 전자는 약 1837분의 1로 굉장히 작다야 작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의 질량값을 실제로 그람 단위로 측정하지 않고 실제 질량을 담당하는 이 입자 수만 합쳐갖고 질량을 대신할 수 있어. 얘 질량을 그냥 4라고 처리한다고. 실제 질량 0.000000000 한참 갖고 그램이 나오겠지. 근데 그 질량을 표현할 때 이 입자 개수만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다고. 그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질량수라고 하는 거야. 질량수. 이 양성자랑 중성자 합친 값을 질량을 대변하는 값으로 쓸 수 있어. 알겠죠? 여기서 잠깐 문제 풀다가 보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 비교하는 문제 있지 않았냐? 바로 저번 주에 했던 건데 까먹었나? 누가 더 무거웠어? 양성자가 무거워서 중성자가 무거웠어? 네 몸무게가 무겁니? 뭐가 무거워? 어? 어제 나보다 오늘 내가 무겁습니다. 어제 야식을 처먹고 자갖고 뭐야 뭐가 뭐 중성자가 무겁다. 이거 모르는 사람 빨리 체크해놔. 내가 이걸 이렇게 설명했잖아. 양성자에다가 그 전자를 추가해갖고 플러스가 중화된 상태를 중성자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럼 전자의 질량만큼 무거워질 거 아니야. 물론 그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거의 비슷하게 1이라고 처리한 건데 이 전자의 질량만큼 합쳐졌다라고 생각하면 중성자 질량 외우기 쉽다고. 아우 힘들어. 되니? 나는 그 하루 종일 떠들잖아. 직업이 하루 종일 떠드는 직업이잖아. 이런 직업 중에 이제 래퍼들은 얼마나 힘들까. 짧은 시간 동안에 또 마디를 많이 뱉어야 되잖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힘든데 래퍼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 앞에서는 연락 멋있는 척 떠들고 뒤에서 이러고 있겠지? 내가 그분도 걱정할 이유는 없고요. 자, 봐. 양성자, 중성자, 전자에 대해서 비교를 했고 이거는 이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원소 기호를 적는데 X라고 원소 기호 적으면 밑에 숫자를 하나 붙일 수 있고 위에 숫자를 하나 붙일 수 있어. 그냥 원소 기호를 적는 방법은 첫 번째 글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적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거를 소문자로 적을 수가 있어. 원소 기호 적을 때 한 글자만 있으면 대문자로 적어야 돼. 예를 들면 그 산소 하면 O라고 이렇게 적잖아. 맞지? 근데 그거 알아? 일산화탄소를 만약에 적으래. 일산화탄소. 이 화학식 뭐지? CO지. 혹시 코발트 화학식 알아? 얘도 CO야. 이런 걸 구별하려고 이 규칙이 있는 거야. 첫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는 소문자로 적어야 된다고. 그걸 안 지키면 이런 일이 벌어져. 첫 글자 대문자, 얘도 대문자, 얘도 대문자니까 서로 다른 원소인 거야. 그럼 탄소랑 산소가 만났으니까 일산화탄소라고 해석을 하는데 얘는 첫 글자가 대문자고 두 번째 소문자지. 그럼 이거 자체가 원소기호 하나라고. 그럼 뭐라고 해석하는 거야? 코발트. 알겠니? 이 규칙 지켜야 돼. 그래서 원소기호 적을 때는 첫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는 소문자로 적는다는 건 기본 상식이니까 알아보세요. 이거 만든 사람 이름은 좀 알고 닦아라. 시험엔 안 나와. 근데 이런 사람 훌륭하니까 좀 기억해줘야 되지 않을까? 베르셀리우스 들어봤어? 몰라? 모르면 그냥 이거 민병무가 개발했다 그럼 민병무로 외우겠네? 이거 이렇게 적기로 약속한 사람이 베르셀리우스야. 아니 원소기호 맨날 쓰는데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몰라도 되나? 근데 개인적으로 꼭 너네가 외워줬으면 하는 이름이 하나 있어. 과학 공부를 한다면 꼭 외워줬으면 하는 이름. 소크. 이 사람을 외워줬으면 좋겠어. 소크라테스 아니에요? 소크예요, 소크. 이름이 소크야, 소크. 처음 들어보지?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고 가장 높이 평가하는 과학자 중에 하나야. 왜냐? 이 사람이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했어요. 소아마비 알아? 어릴 때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 중추신경계가 감염이 되면 마비가 와. 손발이 꼬이고 막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야.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드는 사람이 소아야. 근데 내가 왜 존경한다는 줄 알아? 이 사람은 백신을 만들고도 특허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오픈했어, 이 방법을. 왜? 이렇게 중요한 거를 가지고서 돈을 매겨서 소아마비에 걸린 사람이 생기는 거는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거야. 인류에게 희생한 거지.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만든 소아마비 백신에다가 특허를 내지 않고 돈을 벌지 않았어. 놀랍지 않아요? 외워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은 못 벌지언정 후세에게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너네들이 맞을 수 있었던 그 소아마비 백신이 이분 덕분이라고. 여기 있는 애들 다 맞았어. 반드시 맞춰, 국가에서. 근데 이분이 아주 그런 훌륭한 일을 하셨다. 알겠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명언을 남겨서 주고 그 백신에다가 특허를 내고서 돈을 벌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태양에는 특허를 낼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써. 모두가 누려야 되는 그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특허를 내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게 자기가 만든 그 소아마비 백신이라고. 깡통이지 않아요? 나만 그런 거야? 미안. 야, 갑자기 또 센티에서 갖고 또. 자, 밑에 있는 숫자를 뭐라고 하냐면, 밑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원자 번호라고 그래요. 원자 번호. 원자 번호는 뭐를 가지고 매기냐면 양성자 수 가지고 매겨요. 양성자 수. 양성자 수. 플러스의 개수 가지고 매겨. 양성자 수만큼 원자는 뭐를 갖고 있지? 전자를 갖고 있지.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양성자 수만큼 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저 밑에 있는 숫자 가지고 양성자 수와 전자 수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위에 있는 숫자가 내가 방금 알려준 이게 질량수예요. 질량수. 그럼 질량수는 어떻게 매기냐? 양성자랑 중성자만 합치는 거지. 여기에다가 전자수 넣으면 절대 안 된다. 양성자랑 중성자만 넣는 거야. 다음에 내가 이온이라는 걸 하나 알려줄게. 이온이라고 하는 건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양이온이라는 게 있고 플러스 띄는 이온, 그다음에 음이온이라고 해서 마이너스를 띄는 이온이 있어. 이온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마이너스를 잃고 얻음으로써 생겨. 즉 전자를 잃거나 얻음으로써 생겨. 플러스가 움직이진 않아. 플러스는 무겁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핵 안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떨어질 수가 없고, 전자를 잃거나 얻음으로써 이온이 된다고. 그럼 전자가 하나 잃어봐. 그러면 플러스가 많아지지. 근데 양이온. 어서 전자가 하나 얻었어. 그러면 마이너스가 많아지니까 음이온이라고. 그래서 그거 옆에다 적어놓을게. 양이온은 전자를 잃을 때 생성된다고. 음이온은 전자를 얻을 때 생성된다고. 알겠대요?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 이거를 양이온 될 때 양성자를 얻음 이런 표현 쓰면 돼, 안 돼? 양성자 얻으면 양이온 된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된다고. 양성자는 움직이질 않는다니까. 핵 속에 구속돼 있어서. 핵에서 아주 강력한 힘, 세상에서 가장 강한 강력이라는 걸로 묶여있어. 이게 떨어질 수가 없다니까, 인간한 힘으로는. 저거 포개려면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을 시킨 다음에 충돌을 해야 그제서야 포개져. 앵간한 반응으로 양성자가 이동할 수가 없단 말이야. 전자는 쉽게 떨어질 수 있지만. 이런 표현 쓰면 안 돼. 양성자 잃음 또는 양성자 얻음 이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양성자 잃거나 얻음 이런 표현 쓰지 말자. 자, 그러면 이거 봤으면은 지금부터 퀴즈를 낼 거야. 동위원소 퀴즈를 낼 건데, 또 동위원소 모르지? 적어줘야지. 동위원소라고 하는 건 성질이 같고 질량이 다른 입자. 성질이 같고 질량이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유명한 게 전 시간에 배웠던 H11과 H12와 H13 얘네들의 관계야. 1번이니까 수소야, 수소. 다 수소의 성질이 나와. 하지만 질량수가 다르지. 얘보다 얘가 2배 무겁고 얘보다 얘가 3배 무겁다고. 이거 이름 기억나냐? H11을 수소라고 하면 H12는 중수소라고 해. H13은 삼중수소라고 하는 거야. 이런 관계를 동위원소라고 한다고. 자, 하나 더. He23이 있고 He24가 있어. 이게 헬륨의 동위원소 관계야. 똑같은 헬륨인데 질량이 다른 관계. 다음 나트륨 11에 23에 플러스. 이건 양이온이지? 산소인데 7에 17에 8에 17에 2-. 이것도 이온이지? 얘네들에 대해서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를 적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거. 자, 양성자수. 원자 번호가 양성자수지? 맞아? 그럼 여기서부터 쭉 채우면 양성자수가 얘가 하나면 얘도 하나, 얘도 하나, 얘는 둘, 11, 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중성자는 얘네 둘이 더해갖고 질량수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1에다가 뭐 더해야지 1 나와? 0. 그래서 여기 중성자 0이야. 그럼 여기는 2개 더해서 2 나오려면 1, 2개 더해서 3 나오려면 2, 2개 더해서 3 나오려면 여기 2개 더해서 3 나오려면 1, 2개 더해서 4 나오려면 2, 2개 더해서 23 나오려면 12, 2개 더해서 17 나오려면 9라고. 알겠니? 얘는 1개, 2개, 1개, 2개, 12개, 9개 이렇게 된다고. 다음 전자수. 얘네 둘은 이온이니까 빼고 얘네들은 중성 원자야. 그럼 중성 원자기 때문에 양성자 개수만큼 전자가 있어야 돼. 답이 1, 1, 1, 2, 2야. 중성 원자니까. 근데 여기는 다르지. 여기는 이온이 됐단 말이야. 플러스가 되려면은 전자 잃어야 돼, 얻어야 돼? 아까 양이온 되려면 잃어야 돼. 몇 개 잃어야 돼? 1개. 그래서 1개를 잃게 되면 원래 전자가 11개였을 건데 1개 잃으니까 얘는 10개짜리라고. 그래서 플러스 11, 마이너스 10이니까 합쳐갖고 플러스 1 된 거야. 얘는 지금 2 마이너스지. 그럼 전자를 얻어야지 음이온 되거든? 몇 개 얻어야 될까? 2개, 그지? 2 마이너스면 전자 2개를 추가로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전자가 중성이었으면 8개였을 건데 2개를 얻었으니까 이게 10개짜리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 원자 구조. 이걸 기반으로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다음 하나만 더. 이 이온에서 그 단원자 이온이 있고 단원자 이온, 다원자 이온이 있어. 단원자 이온이라고 하는 게 방금 본 거야. 원자 하나가 이온인 거. 이런 것들 있지. 이게 단원자 이온, 원자 하나가 이온인 거. 근데 다원자 이온이라고 해서 여러 개가 모여서 이온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NO3- 이런 거 본 적 있냐? 질산이온, SO4- 황산이온, CO3- 탄산이온 이런 거 봤어? 자, 다원자 이온이 여러 개면은 괄호를 쳐주는 거야. 화학식에다가 괄호 칠 때가 있거든? 어쩔 땐 치고 어쩔 땐 안 쳐. 자, 예를 들어서 봐봐. MgCl2야. 얘는 괄호 안 쳐. 근데 MgOH2야. 얘는 괄호 쳐야 돼. 야, 얘도 똑같이 알파벳 2개고 얘도 알파벳 2개인데 얘는 괄호 안 치고 얘는 괄호 쳤지. 무슨 차이인지를 봐봐. 얘는 원자 이온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C가 1개고 L이 2개네라고 판단하는 놈이 또라이인 거야. 근데 얘는 O랑 H가 서로 다른 애지. 이건 산소고 이건 수소잖아. 산소, 수소가 모여갖고 이온이 된 거기 때문에 얘가 2개라는 걸 처리하려면 괄호를 묶어주는 거라고. 괄호가 없으면 어떻게 보이는데? O 하나에 H 2개로 보이잖아. 이런 혼란을 피하고서 괄호를 넣는 거야. 그래서 다원자 이온이 여러 개면 N 붙이는 거다. 개수 괄호 치고서 개수 붙이는 거야. 다원자 이온이 여러 개면은 괄호 치고서 개수를 적어줘라.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또 한번 끝이 났고, 원소 얘기
하고서 쉽시다. 원소까지만 하고 쉴게 여기. 이거 정리하고 얘를 딱 끌고 와서 어디다 줘볼까? 여기다 줘야지. 자,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들이 있거든. 금속은 자유로운 전자가 풍부해. 얘는 자유전자가 있고 그냥 비금속은 자유전자가 없다고 해. 이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1번이 전류야, 전류. 얘는 전류가 잘 흘러. 근데 비금속은 전류가 안 흘러. 전기가 안 통한다 그 뜻이야. 전자에 진동이 전달되면 그게 열인 거 알아? 열? 그래서 금속은 열도 전달 잘해. 비금속은 열 전달을 못해. 이게 언제 볼 수 있냐면 그 겨울철에 이런 금속을 만지면 엄청 차가워. 근데 나무 같은 거 만지면 그렇게 안 차가워. 이게 무슨 차이야? 금속은 열 전달을 잘한단 말이야. 내 체온을 금방금방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손이 금방 시렵지. 근데 나무는 열을 잘 못 뜯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열이 전도가 잘 안 된다고. 차갑게 안 느낀다고. 자, 하나 더. 자유전자가 빛을 흡수했다가 방출하고 흡수했다가 방출하고 흡수했다가 방출하면 광택이 나요. 반짝반짝하는 거. 자유전자 때문에 광택이 있어. 얘는 금속은. 비금속은 광택이 없어. 이게 이제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다른 걸 좀 정리해보면 충격을 가했을 때 얘는 그 표짐성과 뽑힘성이 생긴다고 그래. 표짐성과 뽑힘성. 표짐성이라고 하는 게 그 알루미늄 호일처럼 납작해지는 거. 뽑힘성이라고 하는 거는 철사처럼 쫙 실처럼 뽑을 수 있는 거. 그게 가능한 게 금속이고 비금속은 저게 없어. 충격을 가면 얘는 부서져. 충격을 가하면 부서진다. 이렇게 표짐성을 한자로 표현하면 이거를 전성이라고 불러. 전성. 뽑힘성은 한자로 표현하면 연성이라고 부르는데, 전성, 연성이라는 보기를 쉽게 외우려면 전하면 납작한 이미지가 있지 않냐? 파전, 김치전, 부추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전 얇게 펴진다고. 그지? 연성은 연날릴 때 실 필요하지 않냐? 실처럼 뽑힌다. 유체도 외워. 그렇게 하는 거야. 됐고요. 다음에 금속은 고체, 대부분 고체야. 비금속은 고체나 기체야. 액체가 없지. 그 액체가 딱 한 번씩 나와. 고체는 수은만 액체야. 수은, HG라고 적는 거. 수은만 액체. 다음 고체 기체인데 비금속은 브로민만 액체야. BR. 이렇게. 예외 하나만 더 적으면 이제 끝이 나네요. 비금속에서 전류가 안 흐르고 열 전도 잘 안 되고 광택 없다고 했잖아. 유일하게 여기서 벗어나는 비금속이 하나 있어. 그게 누구냐? C라고 적고 흑연이야. 이거 무조건 흑연이라고 적어야 정답이야. C만 적으면 오답이다. 이거 학교에서 회의해갖고 틀리게 했었어 한번. 응? C라고만 적은 애들 오답을 준 이유가 C는 다이아몬드가 있지. 다이아몬드는 전기 안 통하고 뭐 안 되거든. 그런 게 광택도 없고 안 돼. 그렇기 때문에 C 흑연만 적어야 정답이었어. 흑연만 적던가 아니면 C하고 가로치고 흑연이라고 적던가. 그래서 예외는 요거밖에 없다. 자, 이 얘기 여기다가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금속 원소. 요거는 그럼 빨리 해볼게. 자, 거기 원소는 이거 체크하고 쉰다. 원소는 거기 밑줄 그어볼까요? 기본 성분이고 옆에다가 적어놔. 원자 종류에 해당한다. 개수는 약 110여 가지라고 돼 있는데 자연에 존재하는 건 92번 우라늄이 끝이고 나머지 110번까지는 합성 원소예요. 합성 원소. 근데 합성된 원소가 이제 분해되는 시간에 따라서 기준이 없어. 몇 분까지 유지가 되어 원소라고 인정할 거냐에 기준이 없어갖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 그래서 개수가 결과가 안 나온 거고요. 다음,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원소 종류는 110가지밖에 없지만 그것들이 조합된 경우의 수는 무한대지.
다음 원소는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누는데 이제부터 밑줄 쫙쫙 긋니다. 얘 고체로 돼 있고 얘는 고체 아니면 기체고. 수은 액체 예외. 브로민은 액체 이거 예외. 금속은 열 잘 통하고 전기 잘 통하고 광택이 있다. 이 세 개가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비금속은 이거 세 개가 없는 거야. 광택 없다, 열 안 통한다, 전기 안 통한다. 이유는 자유전자가 없어서. 다음 힘 가하면 모양 변한다 이렇게 나와있지. 이게 연성 전성 얘기하는 거야. 비금속은 힘 가하면 부서져요. 금속은 양이온 잘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 잘 된다. 이게 혹시 이거 외우고 있나 모르겠는데 왼쪽 금속 애들은 이온이 양이온이 돼. 플러스 값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여긴 2 플러스 2 플러스 여기 3 플러스 3 플러스. 왼쪽에 있는 금속은 플러스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비금속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되거든. 제일 끝에 있는 애는 비활성 기체라고 해서 아예 반응을 안 해. 전자를 잃거나 얻질 않아. 다음에 C랑 SI 얘네들도 왼쪽부터 보면 4 플러스 오른쪽부터 보면 4 마이너스인데 그 이렇게 애매한 애들은 이온이 아예 안 돼. 이온이 아예 안 되고